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입니다. 자, 날이 갈수록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고 있죠. 이 밤사이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이 17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요. 또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역시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좀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하는군요. 자,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귀경길 또 귀성길 좀 많은 분들이 자제를 하면서 이 귀성객들, 귀경객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교통량도 그만큼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올해 추석 연휴 교통량 좀 예측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원주 추모공원도 좀 일부 시설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그 영향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 내 주요 소식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남녀 각 1명씩 지난 25일과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보건당국은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의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는 모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문을 닫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함께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진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또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수비 심리가 5개월 만에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8월 대비 8.3포인트가 내려간 79.5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는 30일부터 정말 이틀 뒤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을 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죠. 이런 가운데 또 고향 대신 여행을 가는 분들도 늘었다고 합니다만은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추석 연휴 방역 대책으로 실내외 모임을 또 금지하는 곳도 많이 있죠.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신 다른 여행지로 여행을 택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등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가는 사람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명절 귀성 자제를 당부하자 가족을 만나는 대신 제주도나 강원도 등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 이용 승객 수는 지난해의 약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승객이 128만여 명이었던 것을 살펴보면 올해는 96만여 명이 공항에 모인다는 것인데요. 공항은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오가며 몰리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 지역의 호텔 객실 예약률도 이미 95%를 넘겼으며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는 어디 딴 데 안 내려가고 그냥 집에서 식구들끼리 있기로 했어요. 저 그냥 어디 이번에 딱히 안 가고 그냥 가족들끼리 지내는 것 같던데.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안 가고 여행 가기 딱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여행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보니까는 추석 인전 차례를 안 지낸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주도에도 많이 간다고 그러고 인터넷상으로는 저희만 지내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갈 수도 없어가지고 마스크 쓰고서 간단하게 지내고 올해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원주 추모공원도 또 일부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할 예정이죠. 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원주 추모공원 성묘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모공원의 추모실과 휴게실은 폐쇄하고 또 봉안당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원주 추모공원은 비대면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비대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주 추모공원에서는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음식물 반입이나 취식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은한 사업본부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봉안당을 간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천여 추모객분들을 위한 봉안당 운영은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되고요. 6개의 추모실은 2개실만 운영하게 되며 한 가구당 추모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봉안당 입장 시 대기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편리하게 온라인 성묘로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번 추석 연휴에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요, 정말 코로나19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모두가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함께 또 방역에 철저히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행지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으로 마을 행사 등 실내 50인, 또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또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을 제한했고 고속도로에는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앉을 수 없으며 음식도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강원도도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요. 하지만은 또 올해는 이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통체증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 명절의 풍경이고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올해 추석 연휴 교통량 좀 어떨지 좀 분간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좀 예상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팀의 정희정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량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번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이동 자제 권고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교통량이 줄 전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될 때마다 교통량이 줄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가까워서 행락 차량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교통량이 금방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정체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 도내에서는 좀 어느 구간이 특히 막힐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희 추석 연휴 강원권 고속도로 정체 예상 구간 중에서 영동선의 경우에는 만종 또는 원주 분기점 부근에서 새말 IC까지, 듣내 IC 부근에서 평창 IC 부근 정도가 특히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선 같은 경우에는 강촌 IC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와 동홍천 IC에서 내촌 IC 부근이 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네. 이 정해진 또 연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체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특히 그때에서도 귀성길과 귀경길 중에서도 언제가 또 가장 정체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 귀성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전날인 9월 30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경, 귀경길은 추석 당일 10월 1일 목요일과 추석 다음 날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경 최대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예. 이거 어느 정도 사실 이 시간대는 다 누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언제가 그나마 좀 덜 막힐까요? 저희 귀성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거 기준으로 연휴 시작 날인 9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10시경에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소요 시간이 최대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같은 경우에는 강릉이나 양양에서 출발하시는 것 기준으로 추석 당일 10월 1일 목요일과 다음 날 10월 2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시면 소요 시간이 가장 오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시간대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해 주시면 정체가 그나마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시간대를 피해서 출발한다고 해도요. 정말 또 늘 막히는 구간은 또 항상 막혀요. 좀 대안이나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저희 서울 양양선 화도 IC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그리고 영동선 여주 분기점에서 만종 분기점까지 갓길 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켜져 있을 때 소형차, 그러니까 15인승 이하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또는 1.5톤 이하의 화물차는 갓길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 이천 IC 진출부 나가는 길을 임시 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 졸음쉼터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임시로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정체나 어떤 유고 상황을 대비해서 국도 5회 안내 입간판을 주요 IC 부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또 정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다 서다가 반복될 때 고속도로를 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즐거움이었는데 휴게소에서 음식물 섭취가 올해는 또 불가능한 거죠? 예. 저희 고속도로 휴게소는 추석 연휴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실내 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께서는 집이나 고향에서 준비한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휴게소에서 구입한 포장 음식을 가급적이면 차 안에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음식물 섭취 이외에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휴게소 출입구는 입구하고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서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서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자 관리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기 출입 명부와 QR코드 방식을 병행하고 또 보다 간편한 출입 체크를 위해서 휴게소별로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이제 걸면은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평상시에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뭐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팀의 정희정 대리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이 평창군 대관령면에 이제 건립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강원도는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연수원 건립 규모는 4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 연면적은 2만 6천여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2023년까지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요. 심평원 측은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간 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연수원 그 부지가 이제 확정되기까지 뭐 평창만이 아니고요. 좀 전국적으로 여러 곳의 지자체가 또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본사가 가까이 있는 지리적 이점도 또 평창이 큰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심평원 굉장히 많은 그 직원 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연수원이 없어서요. 그동안에 뭐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4,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심평원은 2000년 설립 이후 자체 연수원이 없어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진행 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교육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 공모를 했습니다. 당시 4개 시도 9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강원도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및 관광 인프라, 올림픽 특구로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평창군은 연수원 진입로 확장 및 포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한 끝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림픽 개최 후 침체에 빠진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수원 건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혁신도시 내에 뭐 심평만이 아니고요. 직원 수가 상당한 기관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관들이 연수원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또 우리가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이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죠. AI 국내 유입 우려에 따라서 좀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착수 등의 대응을 강화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지방환경청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매년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원주천과 강릉남대천, 철원평화, 서양강 하류, 충주 조정지댐 등 5개 지역에서 예찰 활동을 합니다. 5개 지역에서는 야생 조류 도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분변 채취와 폐사체 검사 등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이상 징후 발생 시 유관기관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류 농장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이요. 이런 야생조류의 폐사체 등을 발견했을 때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야생조류 폐사체 등을 발견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이나 각 시군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등은 또 농장이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될 경우에 대비해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고 예찰 활동을 주 1회로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조류 폐사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잠정 연기되었었죠. 원주 옥상영화제.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확정했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원주 옥상영화제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온라인 상영 프로그램은 장편 1편과 단편 17편 등 총 18편의 최신 독립예술 영화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상영작은 영화제 5일간 오후 8시 한 섹션씩 상영하며 관람 시간은 18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원주 옥상 영화제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상영관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전 신청은 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가 오픈하는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섹션별 선착순 200명에 한해 무료로 관람 예약이 가능한데요. 예, 감독과의 대화 영상도 온라인 상영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개막작인 강원 단편선에서는 아버지의 환갑잔치에 어색한 고모와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이별 여행과 무당인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담은 문지방 등이 상영되고요. 옥상 단편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룬 드라이빙 스쿨과 지하실에서 나타난 박쥐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비원의 이야기, 박쥐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 옥상 영화제 관계자는 올해는 각자의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옥상 영화제 원래 테마가 이 작은 옥상에서 소규모로 이제 그 영화를 관람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제목이 이제 옥상 영화제가 아니고요. 방콕 영화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부제를 달아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관심 있는 분들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유가 노래합니다. 가을 아침.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바쁨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네,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